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서아람 작가님의 이상한 무인 문구점이에요. 이 책은 비밀이 가득한 문구점에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모험들을 담고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친구 컴퍼스, 변신 아이돌 포토카드,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 등 다양한 신비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상한 문구점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고민을 해결해 나가죠.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샤프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찾아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책은 실제 아이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쓰여져 더욱 의미가 깊어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신비한 문구들이 아이들의 존재감 근육을 키워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상한 문구점에서 어떤 마법의 물건을 갖고 싶으세요? 자, 그럼 바로 이상한 무인 문구점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 두꺼비의 행동을 사자성어로 표현해볼까? 라온이는 방금 배운 이야기를 급히 되새겨 본다. 착한 소녀의 은혜로 살아난 두꺼비가 진의 괴물의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이야기였다. 하면 된다? 라온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공부방 안에 폭소가 터졌다. 정답은 사생결단이야. 어제 배운 건데 왜 기억을 못하니? 사자성어는 한자어지. 하면 된다가 뭐니? 이 바보야. 바보 아니거든? 라온이는 누나 라이를 째려보며 받아쳤다. 4살이 되어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라온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지금도 공부가 어려웠다. 누나 라이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라온이의 엄마 아빠는 둘 다 명문대를 나왔다. 그런데 라온이만 달랐다. 책을 펼칠 때마다 글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너 같은 바보가 내 동생이라는 게 창피하다. 아우, 그렇게 창피하면 나랑 같이 안 다니면 되잖아. 그래, 영원히 빠이빠이다. 라이는 기다렸다는 듯 휙 가버렸다. 라온이는 일부러 그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집에 가기 싫었다. 잘난 척쟁이 누나와 누나만 예뻐하고 신경 쓰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 따위는 필요 없었다. 무인 문구점?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난 간판에 라온이는 멈칫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문구점 앞에 서 있었다. 주인이 지키는 가게가 아니라 카메라와 안내문이 설치된 무인 가게였다. 라온이가 시험 삼아 조심스럽게 웃어 보이자 진짜로 문이 열렸다. 곧장 안으로 들어간 라온이는 학용품 코너를 지나 장난감들이 모인 진열대로 갔다. 최강무적 전투 딱지? 딱지치기 백전백승? 하필 왜 다 4글자야? 아까 일이 생각나 라온이는 침울해졌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딱지를 집어들었는데 벼랑간 딱지에서 톱니바퀴가 튀어나왔다. 어우, 깜짝이야. 라온이의 손을 벗어난 딱지는 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다. 윗면은 강철 등딱지로
감싸여 있었다. 우와, 이것만 있으면 이 동네, 아니 대한민국 딱지는 다 먹을 수 있겠어. 이번에는 백발백중 킹 스나이퍼 너프건을 집어들었다. 벽에 달린 검은색 스피커를 향해 너프건을 쏘았다. 스펀지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나가더니 천장에 달린 스피커를 향해 날아가 꽂혔다. 여긴 보통 문구점이 아니야. 라온이는 조금 전 지나친 진열대로 발길을 돌렸다.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물고기 비늘처럼 은빛으로 반짝이는 샤프였다. 백발이 구름처럼 풍성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샤프 끝부분에 붙어 있었다. 이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인가? 도대체 너희들은 꼭꼭 숨겨둔 물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쏙쏙 찾아내는지 모르겠구나. 라온이가 방금 스펀지 총알을 쏘았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혹시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였나요? 죄송해요. 아니야, 만져도 돼.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똑똑한 물건이거든. 이제 샤프도 똑똑하단 소리를 듣는구나. 나보다 낫다. 라온이의 자존감이 또 깎여 나갔다.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였지. IQ는 160에서 200 사이로 추정되고 최고의 학자에게만 주어지는 노벨상을 받았어. 이 샤프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인슈타인이 평생 썼던 물건으로. 아인슈타인이 언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1879년부터 1955년까지.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라온이는 샤프 끄트머리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스피커는 당황한 듯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겉모양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그 샤프가 아주 특별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리고 넌 나에게 비밀 하나만 알려주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단다. 비밀이요? 라온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흥미를 끌만한 비밀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한 가지 비밀을 떠올렸다. 저 사실 컨닝을 한 적이 있어요. 컨닝이라고? 어떻게? 비지의 스펠링이 BUSY인지 BISY인지 자꾸 헷갈려서 밴드에 적어서 손목에 붙여놨거든요. 호, 나름대로 기발한 방법인데. 그래서 성공했나? 아니요. 알고 보니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더라고요. 비지는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단어였어요. 라온이는 그날의 참담했던 시험 성적을 떠올리며 울적하게 말했다. 역시 저 같은 애한테 천재 샤프는 가분하겠죠? 무슨 소리야? 머리가 나쁘니까 전재 샤프가 필요한 거지. 머리 좋은 애한텐 필요 없어. 그 얘긴 제 머리가 나쁘다는. 말꼬리 잡지 말고 얼른 가지고 가. 거래 무르기 전에. 아, 네. 라온이는 샤프를 소중하게 꼭 쥐고 허둥지둥 뛰어갔다. 문을 나서는 순간 문구점은 라온이의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려놓고 나갔다. 오늘은 라온이가 유명한 수학학원의 입학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누나 라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원 우수반이었다. 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미끄러지겠지. 라온이가 연필에 힘을 준 순간 연필심이 똑 부러졌다. 라온이는 선생님을 부를까 하다가 아인슈타인 천재 샤프를 떠올리고는 필통에서 샤프를 꺼냈다. 1번 문제부터 막혔다. 다음 중 부피가 가장 큰 직육면체를 고르시오. 라온이 눈에는 다 비슷해 보였다. 이럴 때는 찍는 수밖에. 찍을 때는 역시 3번이지. 라온이가 3번에 표시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샤프에 달린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눈썹을 들어 올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뭐지? 라온이가 놀라는 바람에 손이 미끄러졌다. 그리고 미끄러진 손이 5번에 가서 닿는 순간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씩 웃었다. 웃었어. 잘못 본 게 아니었다. 확실히 웃었다. 라온이는 5번 선택지를 보았다. 그게 정답인 것 같기도 했다. 에라 모르겠다. 라온이는 5번에 표시했다. 설마 다른 문제도? 라온이가 답을 고를 때마다 아인슈타인은 표정으로 힌트를 줬다. 라온이는 아인슈타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답들을 술술 골라나갔다. 그러다 주관식 문제를 만났다. 풀 엄두도 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다. 아인슈타인의 표정만 보고 주관식을 풀 수는 없었다. 그런데 벼랑간 샤프가 혼자서 쓱쓱 움직이기 시작했다. 샤프는 또박또박 숫자를 적어 놓았다. 100점이네요. 네? 라온이와 엄마가 동시에 되물었다. 다 맞았어요. 라이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다르긴 하네요. 아, 네.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믿을 수가 없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 우수반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림피아드 반을 새로 꾸릴 건데 거기에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들어가야죠. 학원을 나오는 내내 엄마는 얼빠진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컨닝했니? 아니. 하긴 컨닝을 어떻게 하겠어. 주간식도 있었는데. 너 엄마 몰래 수학 공부했니? 엄마의 두 눈이 라온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라온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랬구나. 엄마는 라온이가 수학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역시 잠재력이 풍부했던 거야.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사줄게. 엄마는 라온이를 데리고 돈가스 집으로 갔다. 돈가스, 스파게티, 치즈볼, 콜라까지 원하는 건 다 시켜줬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예뻐 죽겠다는 엄마의 표정을 보자 라온이는 행복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된다는 거 이런 기분이구나. 이번 단원평가 유일한 100점은 주라온이다. 축하해주자.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꼴찌였던 라온이가 1등으로 변신하자 처음에는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이젠 다들 그러려니 했다. 라온이는 언제든 100점이었다. 라온이 누나 전교 1등이라며? 라온이도 머리가 좋은가 보지? 예전에는 누나 얘기 듣는 걸 싫어했던 라온이었다.
누나와 비교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였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가 앞서 있는 기분이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누나와의 비교가 은근 기분이 좋은 순간도 있었다. 여보, 오늘 라온이 학원에 가서 라온이 좀 데려와 줄 수 있어? 피곤할 것 같아서 차 태워주려고. 그럼 당연히 내가 가야지. 아빠가 차로 데리러 가는 것은 원래 라이만의 특권이었다. 라온이는 식탁에 앉은 라이를 향해 혀를 쏙 내밀었다. 야고르지? 이제 엄마 아빠는 나만 예뻐한다. 그러나 라이는 약올라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희한한 일이었다. 라온아, 눈 떠야지. 네. 밤 10시 라온이는 과외를 하고 있었다.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는 완벽하니. 라온이는 선생님의 말에 뜨끔해져서 손에 쥔 샤프를 내려다 보았다. 영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니, 지옥 같았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공부할 양이 늘어났다. 내일은 영재원 시험,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 일요일은 경시대회 리뷰, 다음 주는 전국 학력평가 시험. 부모님의 관심을 받는 것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성적이 좋아질수록 엄마 아빠의 기대도 끝없이 높아졌다. 친구들과 놀 시간 따윈 없었다. 엄마, 우주가 오늘 학교 끝나고 게임하자고 하는데. 안 돼. 내일 영재원 시험 있잖아. 엄마, 잠깐만 놀이터에 나갔다 오면 안 돼? 다른 애들 다 나와 있다는데.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니? 엄마는 라온이의 매니저 노릇을 하느라 바빠서 누나에게는 소홀해졌다. 라이 지금 들어왔니? 응, 친구들이랑 떡볶이 뷔페 다녀왔어. 그래,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라. 누나가 놀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도 엄마는 전처럼 야단을 치지 않았다. 라온이의 학원 일정을 짜느라 바빠서였다. 열린 문틈으로 라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걔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니까. 나도 알아. 완전 웃기지? 라온이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영재원 면접은 엉망이었다. 샤프가 대신 말을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해 볼래? 버스 이름인가요?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5가지만 말해볼까? 면접이 끝났을 때 교수님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지만 라온이의 어깨는 가벼웠다. 이제 엄마도 날 포기하겠지?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이 대학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완전 엉터리네. 우리 라온이 같은 천재를 못 알아보고. 영재원은 됐어. 그냥 바로 국제중 입시반에 들어가자.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는 국제중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고 성화였다. 국제중학교라니 라온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라온이는 아까 학원에 노트를 두고 왔다는 핑계로 급하게 책가방을 둘러매며 간신히 탈출했다. 누나! 놀이터를 지나던 라온이는 이어폰을 꽂고 그네를 타고 있는 라이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그리고 필통에서 샤프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가져. 이게 뭔데?
공부 잘하게 되는 샤프. 그딴 게 어딨냐? 진짜야. 이거 쥐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체력도 좋아져. 나 성적 오른 거 봤지?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솔깃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라이는 샤프를 되돌려 주었다. 필요 없어. 난 지금이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누나가 책임져야지. 무슨 책임?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누나만 예뻐하고 누나는 맨날 나 무시하니까 이런 샤프를 쓰게 된 거잖아. 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나라고 뭐 그러고 사는 게 즐거웠는 줄 알아? 라온이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모범생 누나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란 걸. 그 삶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다는 걸. 가져가라니까. 싫다고. 라온이와 라이는 서로 샤프를 떠밀고 쳐내며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 그만 샤프가 허공으로 휙 날아갔다. 길에 떨어진 샤프는 부웅 소리를 내며 지나간 오토바이 바퀴에 깔려 부서져 버렸다. 이런, 미안. 얌체같이 웃는 누나의 얼굴이 오늘따라 별로 얄밉지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35점? 엄마는 라온이의 학습지를 채점하면서 연신 한숨만 쉬었다. 넌 잘 나가더니 왜 또?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려는 찰나 라이가 라온이의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나 장바구니에 문제집 담아놓은 거 결제 좀 해줘. 그래 해줘야지. 덕분에 살았다. 라이가 라온이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잠시 후 누나가 라온이의 방으로 들어왔다. 누나가 시험지를 보려고 하자 라온이는 후다닥 숨겼다. 뭘 숨겨? 어차피 다 틀렸을 텐데. 다 틀린 건 아니거든? 라온이는 토라진 듯 획 돌아앉았다. 라이는 그런 라온이를 건너다 보더니 슬쩍 말했다. 내가 공부 가르쳐 줄까? 라온이는 망설이다가 누나에게 시험지를 건넸다. 라이는 시험지를 펴놓고 신중히 들여다보다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우선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해야 해. 자, 봐. 조근조근 설명해주는 누나의 목소리가 좋았다. 라온이는 점점 누나에게 가까이 붙어 앉았다. 어깨를 맞대고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라이와 라온은 쌍둥이처럼 닮아 보였다.